정리해고 되면서 받았던 돈도 다 써가는데 집사람 병원비에 딸내미 학원비까지 들어가야 될 돈은 천진데 나이 때문에 취직은 안 되고. 아, 정리해고를 당하셨네요. 아유. 일자리 검색. 나도 신청 한번 해볼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단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저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어렵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이거 마당 눈치 봐야 되는데. 오늘부터 같이 일하게 될 오도일 씨. 반갑습니다. 오돌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유수이 많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예. 도일 씨가 나이는 많아도 여기서는 제일 막내니까 여기 선배님들한테 일 좀 잘 배우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걱정은 했지만 시작은 좋았습니다. 취업을 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죠. 아니,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이러면 작업 속도 늦어진다고 예. 죄송합니다. 아직 손에 안 익어가지고 예. 아니 지금 며칠째인데 이것도 못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기본적인 것도 오래 걸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에휴, 이래서 나이 든 사람은 안 된다니까.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옆에서 계속 도와줍니까? 저기로 가서 바닥 청소나 좀 하세요. 예? 왜요? 불만 있습니까? 선배가 하라면 해야지. 요즘에도 저런 선배가 있습니까? 심한데요. 진짜 오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말귀를. 그리고 손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노? 안 그만두나? 내 같으면 눈치껏 그만둔다. 하긴 좀 둔하긴 둔하더라. 내가 서툴러서 그러려니 열심히 해서 버텨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저기 민수 씨, 나 일하다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기요, 이거 좀. 너무 지나치게 무시를 하고. 너무하네. 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래 됐나? 오늘 뭐 먹지? 얼큰하게 국밥 한 그릇 합시다. 가자. 날이 갈수록 동료들의 따돌림은 더 심해졌습니다. 같이 밥은 먹어야죠. 너무한데요, 왕따가. 오도일 씨, 예, 사장님. 내일부터는 안 나와도 되겠습니다. 오? 근데 갑자기 왜? 나이도 많고 일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직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우리 회사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얼마나? 퇴직금이라뇨. 오도일 씨 근무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당연히 퇴직금이 없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나오지 말라 그러고 퇴직금도 안 준다니요. 안 주는 게 아니고 못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딱 12개월 될 때 그랬나 보네요. 참 서럽다 서러워. 너희들은 어디 나이 안 먹는 줄 아나? 이 나이에 따돌림이나 당하고 나이 많다고 잘리기나 하고 참 서럽네. 이제 어찌해야 되나? 경식 씨 오랜만입니다. 재취업원들은 잘 다니고 계십니까? 저 거기서 잘렸어요. 아니 왜요?
씨는요? 사실 저도 나이 많다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해고도 해고지만 나이 많고 일도 못한다고 참 사람을 따돌리더라고요. 참나. 진짜 뭐 그런 데가 다 있노.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봤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요? 저도 신청해놨는데 도일 씨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고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뭐고? 부당해고가 아니란 말이가? 억울한 해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에 또 열심히 준비해서 어렵게 재취업을 했는데 또 해고를 당한 오도일 씨의 사연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도일 씨는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후에 어렵게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재취업한 곳은 목공소로 오도일 씨를 포함해서 근로자가 4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도일 씨를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괴롭히면서 급기야 따돌리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네. 하지만 자기가 미숙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도일 씨가 일한 지 11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부당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오도일 씨는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각하됐습니다. 그러게요. 오도일 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앞이 깜깜할 것 같은데, 자, 오도일 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왜 각하가 된 걸까요? 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하고 제가 봐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네. 이 상황으로 봐선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각하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회사 근로자 수가 적으면 부당해고여도 뭐 구제를 못 받는 겁니까? 네,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이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오도일 씨 같은 경우는 아예 구제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나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를 위해서 항상 인권의 마지막 보루 법원이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보통 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이 시간적 제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 지나셨더라면 이때는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면 뭐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일 씨 경우에는 복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사연을 보면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도일 씨의 청구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또 이 화면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분명 채용할 때 오도일 씨의 나이를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한참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어떻게 좀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해고라는 것은 근로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해고에도 어떤 사유로 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해고의 종류가 조금 나뉩니다. 여기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그만둬 하는 게 해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통상해고란 근로자가 근로자의 어떤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한 측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 네. 또는 질병 또는 업무 능력이 너무나 저하되었다. 동료 직원과 부조화가 된다. 또는 회사의 폐업 같은 사정으로 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에도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징계해고가 있는데요. 이것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정한 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또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러한 것이 사규에서 정한 해고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이제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바로 징계해고가 되겠습니다. 네, 통상해고 또 징계해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또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정리해고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이 정리해고가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법에서는 이것을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인력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어떤 긴박한 경영 상황을 근로자 측과 성실하게 상의 협의를 하고 가급적 해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인력 감축을 해야만 할 때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하는 해고입니다. 네. 자, 일단 오도일 씨의 경우에서 보면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통상해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자, 또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1년 미만의 근무를 했다면 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독일 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요. 예. 해고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시면 처음부터 해고를 당하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해고 기간 동안에 근무했더라면 받았을 수 있을 임금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 해고 기간이라는 것은 계속 근로 기간에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일 씨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고 기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네.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도 받을 수가 있다. 이거 처음 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오. 또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아까 네. 부당해고 구제 신청할 때 그 사업장의 상시 근무 인원이 중요했잖아요. 그럼 요 퇴직금 받을 때도 그 근로 인원 이게 상관관계가 있나요? 과거에는 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만약에 이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2010년 12월 1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계신 분이라면 네. 2010년 12월 1일 이전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지만 그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것에 대해서는 50%를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 100%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오도일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부당해고도 부당해고지만 직장 내 따돌림이 또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마련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시는 거예요? 그 마련이 된다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마련이 되는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문가이신 남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은 근로기준법이 2019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의 조치에 대해서 신설된 규정을 말합니다. 네. 이러한 법 개정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경험한 20에서 64세의 1,5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에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례가 73.3%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것인데 이럴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었다는 거죠.
10명 중에 7명이면은 직장 내 따돌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자, 이 따돌림에도 보면 여러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따돌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 환경 자체를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폭행, 협박, 지속적인 폭언 이런 것은 물론이고 아까 도일 씨처럼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에도 예. 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또 안 주거나 또는 어떤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네. 조롱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특히 이 음주나 회식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렇게 오도일 씨한테 가해진 것처럼 직장 내에 따돌림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까? 네, 우선 절차적으로는 사용자 또는 그 회사의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일 씨 경우에는 사실은 그 사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반드시 회사는 그 사실관계를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항상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 이 괴롭힘을 당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녹음을 하시던가 정말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날 퇴근을 하셔서 집에서 일기 형식으로 글이라도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증거로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증거 수집이 아주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일지를 쓰더라도 써놔야 된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 이전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재취업에 성공해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따돌림을 당해 부당해고까지 당한 오도일 씨에게 마지막으로 해결책 속 시원히 내려주시죠. 우리 도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으로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나이가 단순히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위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사실 당하신 거거든요. 네. 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적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순으로 잘 정리하시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때 증거로서는 가족들의 진술서도 가능하니까 네.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임금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금 청구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시겠습니다.